안녕하십니까. GLIN TV 스텝 이건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GLIN TV 스텝 이인희입니다. 수력발전소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다시 해가지고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로 갔어요. 근데 이미 여기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어둡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지터 센터까지만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비지터 센터가 가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뭐 밤이 되니까 뭐 구경도 할 수 없고 깜깜한 밤에 운전만 하게 돼가지고 너무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가다가 캠핑 사이트에서 잠을 자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한참 가서 캠핑 사이트에 겨우 하나 찾았는데 캠핑 사이트에 가니까 이미 자리가 하나도 물론 없죠. 그래서 샅샅이 봤는데 뭐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퍼블릭 파킹장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 화장실 쓰면서 거기서 저녁도 먹고 거기서 하루를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캠핑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자리가 있으면 예약을 되게 하는 데도 많고 국립공원이나 여기 스테이트 파크를 보면 예약제로 돼 있는 거 있고 아니면은 순서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는 데가 있어도 자리가 비는 데로 가면 어떨 때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도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입구에 보면은 거기에 거기에 가서 우선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사이트 번호를 띄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거기 입구에 보면 그 편지 봉투하고 그 티켓이 있어요. 그럼 그 반쪽에다가 거기 금액 얼마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거기 넣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렌저가 밤에는 돌다가 티켓 안 넣고 공짜로 잠을 자면 그 티켓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아무도 없어서 공짜 같지만 절대 여기는 공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하여튼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에서는 하여튼 퍼블릭 화장실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구경을 못하고 하여튼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 노스 캐스케이드가 볼 것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호수에다 집어넣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면 보통은 그 내셔널 파크 그러면 안에 뭐 상점도 있고 타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건 가도 끝이 없이 그냥 산으로 가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 캠핑 사이트도 있기는 있는데 전부 다 풀로 다 차 있고 우리가 아침에 차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오는데 가스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가스 스테이션도 한국 사람이고 그 옆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식당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벌써 오래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근처에서 뭘 볼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스노클리니 폭포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폭포를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폭포를 봤는데 이것도 폭포가 절벽에 있는데 멋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암벽을 뚫어가지고 지하 발전 시설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러네요. 여기 폭포가 유명하게 것은요, 사실은 폭포 위에 제일 폭포가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주 유명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거기에 잘라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명한 데인데요. 여기다가 요 물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물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요 물을 폭포물을 그대로 두고 폭포 옆에서 땅속으로 뚫어가지고 지하로 해서 지하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겉에서는 발전이 끝나고 물만 나오는 거 보이지 발전소는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 항공사를 갔네요. 보잉 항공사를
가는데 그 내부를 다 보는 거는 또 스케줄이 그 맞추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거기에 전시된 거 그런 것만 좀 보고 왔어요. 보잉이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그 처음에 제일 간단한 비행기서부터 최신 비행기까지 모형들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풍속에 따라서 기체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하는 것도 그런 테스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흥미가 만점인 그런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운틴 레이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운틴 레이너에 입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니스퀄리 엔트런스라는 곳으로 마운틴 레이너를 올라갔어요. 바로 그 올라가기 입구에 거기도 역시 또 한국인 가스스테이션 하고 이분이 모텔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분이 하시는 그 모텔에 들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는 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개해준 대로 이제 마운틴 레이너를 가서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봤어요. 거기 마운틴 레이너에는 그 나라다 폭포가 또 유명한데 나라다 폭포는 그 뭐 시로라기 같이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것도 또 장관이고요. 그 폭포를 보고 그 맨 정상에는 파라다이스 인이라는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 정상에 거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그 정상에 볼만한데 그 파라다이스 인에 파라다이스 인은 1년에 몇 개월만 오픈하고 9월 달서부터는 문을 닫습니다. 눈이 오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그런 문 닫기 전에 어떻게 정비를 하냐 그랬더니 모든 건 그대로 두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꺼내 간답니다. 그럼 누가 이게 도둑질 하지 않냐 그랬더니 눈이 와가지고 차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가기 때문에 들어와서 가져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안심하고 한다고 하는데 6개월 후에 내년 그 다음 해 5월달 6월달서부터 문을 다시 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틴 레이너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운틴 세인트 헬렌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달려가다가 숙소를 정했는데 그 숙소가 랜들 모텔 인이라는 숙소를 들렀는데 그 모텔의 주인이 햄 하시는 분이었어요. 햄이 뭐냐 하면은 그 무선 전화, 무선 통신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옛날 한 20년 전에 또 둘이 무선을 한다고 또 라이선스 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도 무선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 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에 그 시설이 뭐 방송국 뭐 장비는 저리 갈 정도로 시설이 있었고 그분은 그 현재도 거기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무선 봉사.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있는 그게 이제 아버지고 그 위에 계신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서부터 햄을 하고 할아버지서부터 그 모텔을 해서 지금은 프랭크라는 사람은 지금 리타이 해가지고 다른 데 봉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 명의로 그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운틴 세인트 헬렌이 옛날에 화산 폭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서부터 아마추어 햄들이 적십사사하고 포함이 돼가지고 사전에 적자사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모든 징후레드가 인 것을 무선으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마추어 햄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취미 생활로 하지만 옆에 레스큐가 생기면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추어 햄은 이름보다는 콜사인 가지고 서로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목소리만 듣고 서로 교신을 하다가 얼굴을 만나게 되면 마치 오래전부터 했던 친구같이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어디든지 아마추어 햄이라는 콜사인만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떨 때는 잠도 재워주고 밥도 공짜로 주기도 할 정도로 아주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콜사인도 드렸어요. 제 콜사인이 KC6 탱고 찰리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또 무선한다고 또 둘이 안테나도 집에다 세워놓고 그런 적이 있었네요. 집을 저희들이 미마den을 할 때 안테나가 한 50피트 정도 올라가는 안테나를 세웠었고 방 하나를 전부 다 그 아마추어 햄 장비로 세워서 가지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단파 교신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설비들이 많이 없고요. 아직도 그 아마추어 햄들은 지금 미국 전역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망을 미국 전역에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지진 나거나 뭐 할 때 24시간 교신할 수 있는 발전 설비서부터 모든 것을 중복돼서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개인끼리 하는 그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 세인트 헬렌 마운틴에 올라갔는데 그 헬렌 마운틴은 그 1980년 그렇게 오랜가 아니죠. 한 20년 전, 30년 됐구나. 5월 18일 날 그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그 산의 윗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의 그 분지까지 우리가 그 멀리서 볼 수 있는데 그때에 57명이 죽고 그 나머지 뭐 가스 같은 거를 질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고 그 올라가면서 그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무들이 다 말라서 죽었고 타서 뭐 이렇게 그 흔적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체에 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그 타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그 아름다운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오레곤 포틀랜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크라운 포인트 그런 데를 지나는데 그거는 이제 콜롬비아 강 위에 전망대 같이 돼 있어요. 그 1916년들에 그때 지어진 건데 여기서 들어가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색다른 게 역시 미국은 이 주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뭐 굉장히 활발하게 자원봉사하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막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원봉사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 그러면 가서 그냥 시간만 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의 전문적인 그 교육들을 받아서 거기 오는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나이가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아주 얼굴이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그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이가 들면은 그 옷치장 같은 것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그 활기찬 복장을 하고 오는 그 게스트들한테 전부 다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라운 포인트를 지나서 그 오레곤에서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멀트노마 폭포, 또 라투렐 폭포, 브라이달 베일 폭포 이렇게 세 가지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세 군데는 다 봤어요. 근데 이 멀트노마 폭포는 그 오레곤의 그 브로셔 같은 데 보면 3단 폭포로 되어 있는 게 그 대표적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리 위 이렇게 폭포를 가로질러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도 사진을 찍고 거기까지 가서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폭포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그 중에 둘이 거기서 그 신혼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장수한 데는 이기고 오래되면 이혼 안 하고 3대는 이게 돼가지고 많은 신혼 부부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마운틴 후드에 그 가기 꼭 조금 전에 마운틴 후드라는 데 보면은 거기에 팀버라인 랏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도 와서 전지 훈련하는 데인데요. 옛날에 이 워싱턴 그러니까 전세적인 불황기에 워싱턴 스테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팀버랜드 랍지라는 걸 지었는데요. 거기는 모든 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했고요. 전부 다 현지인들을 써가지고 이걸 지어서
그 어느 정도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건물이며 지금도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는 주로 1번으로 해서 해변가로 갔지만 이제 카나다를 지나서 내려오면서는 5번 쪽으로 내려오면서 주로 사막 아니면 용암 그런 화산지대 그쪽으로 오게 되죠. 주로 동부가. 그래서 이제 밴드라는 곳으로 갔어요. 밴드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스미스락 스테이트 파크를 봤는데 이거는 주로 바위산이 많아서 주로 암벽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별로 우리는 뭐 너무 날이 더워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딜라이트 observatory 전망대 검은 용암으로 만들어진 전망대예요. 그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 용암이 완전 그 폭발로 해서 화산으로 해서 그 내려온 폭발 용암이 새까만데 그게 바다만큼 넓었어요. 그 지대가. 그 돌이 제주도 가면은 까매가지고 구멍 숭숭 뚫려진 그 바로 그 돌들이 진짜로 지평선 끝까지 보일 정도로 그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속에서도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는 또 라발랜드 그 오레곤의 라발랜드라는 곳을 갔어요. 여기도 용암지대인데 여기는 이제 그 케이브가 있는데 동굴이 있는데 용암 동굴이 길이가 2.4마일 1시간 반 정도를 가는데 넓고 길고 근데 한국같이 그렇게 뭐 종유석 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고 뭐 광장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조금 가다가 다시 못 갔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근데 그 이쪽에 자연으로 생긴 작은 그 동굴이 수천 개가 있는데 땅 밑에 마치 개미굴 같이 있는데 이 보통은 동굴 그러면은 이 조명 설비도 되어져 있고 들어가는 길에 편히 잘 볼 수 있도록 그 길도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조명이 없이 우리가 거기서 랜턴을 빌려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안에서 그런 편의 설비들이 저는 뭐 길이 잘 닦여져 그것이 자연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